단백질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음식 하나가 앞으로 10년을 건강하게 사시느냐,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눕게 되느냐를 결정짓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절반이 이미 근육 감소 중 위험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다고 믿어왔던 음식 습관이 오히려 근육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견과류를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먼저 실제로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김미숙 할머니, 올해 68세세요. 할머니는 정말 모범적으로 식사를 하셨어요. 매일 아침 두부를 드시고 시금치 나물도 빼놓지 않고 챙기셨거든요. 콩도 꾸준히 드시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서 드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래요. 장 보러 갈 때도 예전처럼 멀리 못 가시고 아파트 계단 오르기도 숨이 차고 버거워지셨대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량이 또래보다 훨씬 적게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할머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근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김미숙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박정훈 어르신 62세세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고기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에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통증이 계속 심해져서 정형외과에 가셨어요. 거기서 받은 검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대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르신,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지팡이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박정훈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머리가 하얘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몸에 좋은 걸 챙겨 먹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음식 조합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근육을 서서히 빼앗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두부와 시금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시금치는 철분과 칼슘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드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칼슘을 섭취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칼슘 흡수가 방해받는 거죠.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요. 그리고 뼈도 약해지죠. 결국 좋다고 믿었던 조합이 오히려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말이에요. 이것들도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 아침 공복에 견과류 한 줌씩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견과류 자체는 분명히 좋아요. 좋은 지방도 들어있고 비타민 E도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복에 많이 드시는 거예요. 견과류에는 기름기가 많아서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소화 흡수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다른 음식들의 영양 흡수도 방해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라면,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우리 몸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여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합성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 난 것처럼요.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까지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말이에요. 먼저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요.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들이 20대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젊었을 때처럼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근육세포로 아미노산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떨어져요.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잖아요. 이 아미노산들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집에 좋은 건축 자재가 있는데 문이 작아서 들여놓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해요. 아미노산이라는 건축 자재는 충분한데 근육세포라는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아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특히 저녁에 기름지고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밤새 혈당과 염분이 몸에 쌓여서 회복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밤에 회복되거든요. 손상된 근육도 고치고 새로운 근육도 만들어내요. 그런데 저녁에 몸에 부담되는 음식을 드시면 몸이 소화하느라 바빠서 회복할 시간이 없어져요. 마치 청소를 해야 하는데 계속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결론적으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발견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밥은 잘 드시는데도 자꾸만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사실 이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음식은 충분히 드시는데 정작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죠. 세계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정말 놀라운 자료가 있어요. 65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다 채워서 드셔도 근육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40%나 된다는 거예요. 40%라는 건 10명 중 4명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드셔도 소용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에 먹는 단백질 총량이 같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에 따라서 근육 합성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단백질 60g을 드신다고 해볼게요. 어떤 분은 저녁에만 몰아서 50g을 드시고 아침, 점심에는 5g씩만 드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침, 점심, 저녁에 20g씩 골고루 나누어서 드시는 거죠. 총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골고루 나누어서 드신 분이 훨씬 근육이 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드셔봤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작은 깔때기에 물을 부을 때와 같아요. 조금씩 천천히 부으면 다 들어가지만 한 번에 많이 부으면 넘쳐서 낭비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김미숙 할머니와 박정훈 어르신이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먼저 아침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침에는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아요. 밤새 공복 상태였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삶은 달걀 하나면 충분해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요. 여기에 황태국이나 북어국을 함께 드시면 더욱 좋아요. 국물이 있으면 소화가 더 잘 되거든요. 검은 콩도 좋아요.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근육 회복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콩류는 소화가 어려우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점심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심에는 단백질과 함께 칼슘과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생선구이가 가장 좋아요. 특히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고요. 두부도 드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금치와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대신 브로콜리나 당근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많아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간식으로는 뭘 드시면 좋을까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스낵을 드시면 좋아요.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이나 치즈 한 장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저녁 식사에 방해가 되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저녁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녁은 정말 가볍게 드셔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녁 과식은 근육을 깎아먹는 최악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새우 볶음이나 멸치 볶음 정도로 간단하게 드시고 채소죽이나 미음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아요. 반찬도 되도록 싱겁게 드시고요. 김치보다는 생채소나 나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식후 15분 산책,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가볍게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혈당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근육 합성이 훨씬 잘 일어나거든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요. 물이 부족하면 영양소 운반이 잘 안 되고 근육 손실이 더 빨라져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충제를 드신다면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녁에 드시면 소화 부담만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운동 후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 직후보다는 30분 정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 직후에는 몸이 흥분 상태라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따라와요.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죠.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 생길 수 있고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더 큰 병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거든요. 그리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어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또 하나는 면역력 문제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져요. 그러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져요.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건강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실제로 김미숙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식단으로 바꾸신 지 딱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지고 계단 오를 때도 숨이 덜 차시더래요.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근육량 검사를 다시 받아보니 눈에 띄게 증가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뭘 하신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라고 하셨대요. 박정훈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동네를 산책하세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기력이 넘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세든
80세든 상관없어요. 우리 몸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달라져야 해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하셔야 해요. 특히 요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시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시면 훨씬 쉬워져요. 건강한 식습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돼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저녁을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아침에 달걀 하나 추가해 보시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저녁 식사를 바꿉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작은 선언이 내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서로 격려도 해주세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런 따뜻한 응원의 말들이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생기거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놀라운 내용을 준비했어요. 계란보다도 더 강력한 숨은 단백질 보물 3가지를 공개할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음식들이 등장할 거예요. 정말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식습관으로 더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 가장 큰 보람이에요. 감사합니다.